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성공한 사람들은 가장 바쁠 거라고 예측되는 사람들이에요. 30년대에 비하면 지금 과학기술은 그 사람들이 상상하던 것보다 더 많이 발전했거든요. 사실 그렇게 일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좀 말씀대로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일할 필요가 없는데 8시간씩 일을 했던 것일까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고요. 기계가 이렇게 많이 대체하고 있다는데. 그런데 그럼 그거에 대한 답 가운데 하나가 제가 지난번에 소개했던 바로 가짜 노동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가짜 노동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그 노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어떤 물질적 가치나 물질 결과물이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할 때는 뭐 의미가 있어서 한다고 하지만 막상 하지 않아도 별로 큰 문제는 생기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가짜 노동에 대한 여러 증거들은 경제학에서 여러 번 나타났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이제 파킨슨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파킨슨 법칙이라 그러면 아마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하실 거예요. 공무원의 숫자는 늘어만 난다. 그 이제 파킨슨이라는 사람은 원래 해군 장교였어요. 영국에. 1950년대에 이제 이 사람이 논문을 하나 쓰게 되는데 그 30년대부터 50년대까지는 영국이 어떤 일을 겪냐면은 두 차례 전쟁에서 지면서 쭉 추락을 해서 원래 영국은 세계를 지배하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운영하는 해군을 가진 나라인데 해군의 규모가 3분의 1로 줄어요. 전함의 숫자도 줄고 장교도 한 반토막, 한 40% 이상 이하로 줄고 그런데 이 해군을 운영하는 본부 인력은 몇 배가 늘어난, 4배가 늘어난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해군 장교인데 그 일을 진짜로 하는 인력은 숫자가 그렇게 늘지 않았는데도 그들을 관리하는 그 조직은 자꾸 늘어난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열심히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긴 해요, 언제나. 근데 뭐 그거를 뭐 한 달 내에 하라 그래도 마치고 15일 내에 하라 그래도 마치고 뭐 일주일 내에 하라 그래도 마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파킨슨 얘기했던 법칙 가운데 하나인데 주어진 시간에 관계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한테 주어진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어 하지 무의미하게 보내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일을 만들어서 만든다고? 그걸 채워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덴마크나 저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여기에 있는 사회학자들이 이제 이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를 했었어요. 그러자 이것이 해군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분야의 문제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공무원이건 어디건 어느 조직이건 사기업이건 어디건 간에 특히 이제 사무직 근로자, 화이트 칼라 근로자들을 1대1로 진짜 너 내가 그 신변 보장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은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어. 이거 안 해도 그냥 회사는 굴러가는데 나는 왜 하는지 모르겠고 회사에 나와서 그냥 시간만 때우고 있는 경우도 되게 많고 제가 가끔 얘기하거든요. 누가 막 내가 야 오늘 쉬어. 아 저 오늘 나가야 돼요. 너 없어도 돌아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돌아가면 더 무섭지. 내가 없어도 잘 돌아간다는 걸 숨기기 위해서 출근하는 거잖아요. 그 가짜 노동의 저자들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4시간만 일하면 되는 사회를 이미 만들어 놓고도 8시간을 일해야 된다는 강박에 빠져서 그 나머지 4시간을 무언가로 채우고 있는데 나 너무 바쁜데 가면 안 될까? 그러니까 모두가 바쁘다고. 왜냐하면은 자신이 바쁘다고 하지 않는 순간 자신의 일자리는 위험해지고 쓸모없기 때문에 누구도 자신의 일이 가치 없다고 얘기하지 않고 심지어 그렇게 믿어요. 하지만 이 전체의 프로젝트가 굴러가는데 이런 일들이 정말 이런 시간들이 정말 필요했는지를 따지고 나면은 네. 상당히 많은 것들이 가짜 노동이라는 것을 책이 고발하고 있고요. 이 가짜 노동의 대표적인 예가 몇 개 들어있어요. 이런 거가 예인데 회의가 대표적인 예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 회의에 들어가서 내가 아는 얘기만 듣고 나온다거나 결정사항이 하나도 없다거나 그러니까 그런 회의가 절대 전형적으로 가짜 노동에 해당하는 회의인데 그러니까 그 회의를 한다는 게 가장 합리적으로 보이는 행동이라서 시간을 보내는
의견을 조율한다는 것에 그렇지, 대해서 중요한 가치를 두기 때문에 되게 또 회의- 민주적으로 보이기도 네, 하고. 끝없이 회의를 하는데 어떤 회사들은 이걸 15분으로 딱 줄이자. 오히려 사람들이 모여서 아주 집중해서 회의를 빡빡빡 하고 끝내고 실제로 많은 회사들이 회의를 없앴을 때 생산성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회의도 아주 중요한 가짜 노동의 예 중에 하나고 그 남들이 보기에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하나만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신입이 들어왔거든요. 너 이거 해봐. 그러니까 신입한테 당장 줄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일을 준 건데 아, 그런 열심히 하는데 사실 그게 하나만한 일을 하는 경우죠. 이런 경우도 얘가 하나 있고. 노동이 신성한 거야. 사람은 일을 해야 돼. 일하지 않으려면 먹지도 말아야 돼. 이런 식의 어떤 관념들이 퍼져 있잖아요. 부분적으로 좀 맞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예전에 아우슈비츠를 간 적이 있거든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 정문에 이렇게 철문에 글자를 만들어서 새겨서 놨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아르바이트 마크트 프라이라고 써 있거든요. 독일어인데 노동이 너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우슈비츠에서 계속 강제 노동을 시켰지 않았겠어요? 근데 강제 노동을 시키면서 우리가 너희를 착취하는 거야. 네가 유대인이니까 죽일 때까지 몰아붙이는 거야 라고 하지 않고 네가 하는 노동은 신성한 노동이야. 노동이 너를 자유케 할 거야 라고 명분을 붙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을 하던 아우슈비츠의 노동자들이 이 글자를 만들 때 저항을 해요. 어떻게 저항하냐면 아르바이트에서 B자가 있잖아요. 네. 근데 B자가 위가 작고 밑에가 크잖아요. 이렇게. 네. 이걸 반대로 씁니다. 그래서 위를 크게 밑에를 작게 B자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의 뜻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을 말할 수는 없지만라는 뜻이고 그렇게 해서 지금도 가면 아르바이트 마크트 프라이의 B자가 위가 크거든요. 그걸 보면서 노동의 신성함이라는 게 어떤 사람이 말할 때는 굉장히 고귀한 가치가 되는데 그걸 낮지도 말한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8시간씩 노동을 하면서 즐거움을 느끼도록 지난 200~300년간 길들여졌을 수도 있죠. 네. 그런 측면에서 좀 이런 데 대한 생각을 열어둘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동하고 일하는 것이 지위를 높여준다는 개념은 얼마 되지 않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원래는 그 자신이 지위가 높다는 것을 말하고 싶으면은 나는 논다 그래야 돼요. 지난 수천 년간 인류 사회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 권력자가 갖는 특권은 여유가 많은 거예요. 노동은 누가 하느냐? 노예가 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이게 바뀌냐면은 이제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노동을 해서 돈을 버는 자본가들이 권력을 잡은 거예요. 그때부터는 노동을 한다는 것이 바쁘다는 것이 이 사람의 지위를 보여줘. 지금도 우리는 바쁘다고 말할 때 다 자랑스러워해. 한국하고 독일에서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던 그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어요. 맞아요. 약간 좀 연장선상이나 네, 맞아요. 보완이 되는 논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피로사회를 보면 19세기나 20세기에 이제 이 노동에 있어서의 착취의 관계는 지배자, 피지배자가 따로 있고 다시 말하면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하는 방식이라는 것이 전통적인 개념이잖아요. 21세기로 넘어와서 신자유주의적인 자본주의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착취자와 피착취자가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노동자가 착취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일종의 성과주의적인 사회가 되니까 이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죠. 근데 이게 이 19세기나 20세기 전통적인 착취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착취라고 생각 안 한다는 거죠. 내가 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자유롭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역시 마찬가지의 그런 맞아요. 연장선상에서. 일을 해야 그냥 강박이 있는 그렇죠. 거죠. 결국에 그런 분들이 이제 번아웃이 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 저자들의 결론은 굉장히 급진적인데 이제 놀아야 할 때라는 거예요. 이젠 우리가 냉정하게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필요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새로운 어떤 사회 체계에 대한 이런 상상력과 철학들이 이제 필요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맞아요. 관건은 결국에는 이 기계가 만드는 부가가치를 100명한테 나눠서 줘야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게 핵심이죠. 네. 현재 나온 대안들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기본소득이라 그래서 기계로 돈을 번 사람한테 이제 세금을 물려 네. 아까 50명에 해당하는 세금을 불려서 네. 그 세금을 나눠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우리가 노동 시간을 지금보다 극적으로 줄이는 그런 세상이 온다면은 지금 우리가 보는 세상과는 굉장히 다른 종류의 권력 관계와 경제 관계가 새롭게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그런 능력도 없고 이제 사회학을 하시거나 연구하시는 분들이 아이디어를 내놓고 논쟁을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제 머지않아 엄청난 변화가 도래할 텐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에 대한 사실 시스템에 대한 준비는 안 돼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가짜 노동을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하는 일이 가짜 노동이야? 아. 내가 하는 일이 의미 없다는 뜻인가? 이제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건 없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네. 그러니까 가짜 노동이라는 주제를 한번 같이 깊이 생각해보고 우리에게도 우리 주위에도 그런 게 있는 건 아닌지 그런 고민을 해보자는 차원으로 하는 이야기니까 이게 어떤 특정 뭐 분야의 사람들이나 특정 직종의 사람들을 제가 찍어서 공격하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으니까 이제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투잡될 것 같아요. 또 다른 내 시간으로 또 가서 놀아야 한다니까 놀아야.